네, 안녕하세요. 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오늘 합격 수기를 찍어주시기 위해서 따끈따끈하게 2주 전에 합격한 우리 김시현 평가사님 모셨습니다. 평가사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3회 감정평가사 시험 합격한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다니고 있는 김시현입니다. 아직 졸업은 안 하셔서 이번에 유예하셨죠? 네, 공부 기간은 총 어느 정도 걸리셨나요? 1년 6개월 정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점수는 뭐 평균 몇 점? 그리고 과목별로 몇 점 받으셨어요? 평균은 51.5점이고 실무는 57점, 이론 40점, 법규는 57.5점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고 점수, 그러니까 실무 50 후반, 이론은 40 초반, 법규 50 후반, 이게 그냥 전형적으로 합격하는 점수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무난하게 합격하신 것 같고, 평가사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오직 인강으로만 지방에서 공부하셔서 합격하신 평가사님입니다. 자, 그거에 대한 우리 인강에 대한 얘기는 이제 차차 해보도록 하고요. 합격 수기 시작은 가장 맨 처음에 시험에 어떻게 도전하게 되셨는지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제대하고 이제 취직을 해야 되니까 직업들을 알아보는 와중에 전문직이 꽤나 고소득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 중에서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제 적성에도 잘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전문직 하면 뭐 다른 것도 많잖아요. 뭐 회계사, 뭐 세무사, 뭐 많은데 왜 감정평가사였어요? 회계사는 제 적성에 안 맞다고 생각했고, 감정평가사가 그래도 제 적성에 맞고 꽤나 알아주는 직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적성? 왜, 무슨 어떤 성격이길래 적성이 맞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길을 좀 잘 찾고 공간에 대한 감각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실제 일하면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가끔은 이제 착각이 되게 큰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르셨다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정평가사를 내가 공부하겠다. 요거는 언제쯤 결정하셨어요? 작년 1월 말쯤에 제가 사실 공기업 취직 준비를 하다가 이건 공부를 꽤 오래 해도 할만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감정평가사를 해보자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준비하다 보니까 공부할 만한데? 이거 한 1, 2년 해도 되겠는데? 이런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정보들을 모으셨을 텐데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셨어요? 일단 합격 수기들은 모조리 찾아서 봤고, 지금 제가 처한 상황과 비슷한 그런 합격 수기들 위주로 봤고, 감정평가사가 되자 유튜브 채널을 위주로 합격 수기들을 다 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딱 1월 말에 공부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공부 시작할 때 첫 마음가짐, 각오 이런 거는 어떠셨나요? 일단 최대한 빨리 끝내자. 이거 길면 스스로도 지치고 돈도 많이 든다 라고 생각해서 1년 반 안에 무조건 끝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목표하신 기간도 한 1년 반, 2년 차 정도 생각하셨나 봐요. 네. 만약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한 번, 두 번 더 도전을 하겠지만 떨어질 거라는 일단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평가사님 가장 큰 특징이 온라인으로 합격하신 건데 사실은 인터넷 찾아보면 온라인으로만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고,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뭐 모의고사, 저희 GS 스터디라고 하는 학원에서 푸는 모의고사, 이거는 정말 실강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대체적으로 많잖아요. 네. 근데도 온라인으로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일단 저는 인강과 실강의 장점, 단점 다 생각해봤고, 인강의 단점, 이게 저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인강의 단점이 보통은 첫 번째는 의지력이 좀 부족하다,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요, 내가 공부 좀 안 되면 이렇게 사람들 학원 가서 문제 풀고 하면 어떻게든 강제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보완이, 그러니까 너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는데, 혼자 막 아침에 공부하러 가기 좀 귀찮아 하다 보면은 맨날 좀 늦게 가다가 보면 하루 이틀 안 가기도 하고 이런데, 이런 게 제가 보기엔 첫 번째 단점인데, 이거는 문제가 안 되셨어요? 저는 일단 계획을 세워놓으면 무조건 해야 제 마음도 편하고 그런 성격이라서 일단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도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든 그거는 지켜내고 마는 그런 성격이세요? 네, 제가 일단 게으른 성격인데 계획만 세우면 그거는 무조건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계획 세워도 오늘 공부해서 좀 힘들어, 머리 아파, 피곤해, 내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운데 네. 평가사님은 그렇게 힘들 때도 이거 내일 해야지 이런 생각을 안 하세요? 그것도 물론 힘들지만 계획을 못 지키는 그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게 또 계획을 못 지키면 내일로 미뤄지니까 그게 더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자, 요런 성격이시라고 합니다. MBTI는 J?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 두 번째 문제가, 예를 들어 이론 답안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남의 답안도 많이 보고 어떤 사람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으셨어요? 일단 랜드의 강의를 들으면 카페에 제가 쓴 답안을 올리고 첨삭을 꼼꼼히 받을 수 있고, 카페에서 다른 분들의 답안을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할 때 또 걱정되는 거는,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해야 되고 뭐 내 답안도 첨삭 받아야 되고 이런데 이제 질문하기 좀 어려운 거,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은 또 없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질문을 할 수 있었고, 그러면 보통 빠른 시간 안에 대답을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큰 불편은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 하겠다, 네. 그래도 불안해서 한번 가봐야 되진 않을까, 이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본 합격 수기들 중에 온라인만으로 합격한 분들도 꽤 있었고, 의지만 되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뭐 중간중간 이제 생활이나 이런 의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뒤에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럼 1년 반 동안 전체적으로 공부 어떻게 하셨는지 좀 크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럼 1월 말에 공부를 시작하셨으면은 작년 같은 경우가 1차를 4월 중순에 봤죠? 네. 그러면은 대충 2개월하고 한 3주 정도? 네. 인데 1차 준비하셨나요? 네, 1차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하셨어요? 네. 자, 2개월 3주 남았을 때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1차는 좀 어려우니까 2차를 먼저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생각해서 1차만 이번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우선 1차를 3개월 안에 붙으신 분들의 합격 수기도 꽤나 볼 수 있었고, 이건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차를 합격 후에 2차만 오로지 투자하느냐, 아니면 2차를 하면서 1차를 동시에 같이 하느냐, 이건 선택하기 나름인데 저는 1차를 빨리 끝내놓고 2차만 보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3개월에 붙었다고 해도 우와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2개월 3주 남은 상황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참 평가사님 경영학과 나왔기 때문에 좀 베이스가 있어서 자신감이 있었던 것도 있었을까요? 우선 회계 과목은 제가 그래도 지나가면서 수업에서 들어본 용어들, 그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베이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네요. 2개월 3주 동안 공부해서 1차 붙고, 그리고 4월부터 그냥 2차만 쭉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초반에 보통 뭐 강의 듣는 시즌 한 4월부터 11월 우리가 이제 GS 스터디,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보기 전, 그때는 실입업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셨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듯이 실무를 많이 가져갔고요. 근데 실무를 많이 가져가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한 순간 세 과목을 비슷하게 가져갔습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실무를 많이 가져가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더 많이 푼다고 해서 점수가 확 뛰지 않겠다, 그냥 꽈락하지 않을 점수 그 정도만 받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더 많이 풀어도 내가 실력이 안 늘었어요? 네. 그럼 이제 그만 풀어야겠다, 푼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 실무 공부 방법 얘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리고 나서 실무를 뭐 많이 한다고 되는 거 아니네 라고 깨닫고 나서는 실입업은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셨어요? 그래도 실무가 조금 많았겠지만 법규가 그 다음으로 많고 이론이 제일 적었던 것 같습니다. 대충 비율로 따지면 몇 대면? 35대 30?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엄청 차이 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면 실무 35, 이론 30, 법규 35? 네. 그 정도. 그럼 그 정도로 끝날 때까지 쭉 가져가신 거예요? 네. 마지막에 실무를 더 줄이고 이론과 법규는 조금 늘렸습니다. 어느 정도 느낌이에요? 실무를 30, 이론이랑 법규를 35씩 가져갔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 뭐 그냥 비등비등하게 했다라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이런 느낌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1차 끝나고 그냥 2차 했습니다기 때문에 별로 뭐 할 얘기가 많진 않았고요. 뭐 평가사님 소개와 전체적인 공부 흐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1차 공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